챗GPT가 우리 숙제 다 해준다며요? 에세이도 써주고 코드도 짜주고 심지어 시도 써준다죠. 근데 정작 여러분은 지금 인공지능 지문 때문에 머리 터질 것 같죠?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이 우리 대신 공부해주는 시대인데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니까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단원 시험에서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로 나와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킬러 문제 제조기거든요. 제가 학원에서 20년간 가르쳐 보니까요. 선생님, 그냥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요? 대체 뭘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지학사 공통국어 2 고1 2학기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교과서 지금 당장 펴시고 더보기란 자료 반드시 다운받으세요. 핵심 개념들을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리고 시험 전에는 반드시 외솔 클래스룸에서 기출문제를 받아 풀어보세요. 자, 오늘 이 영상 딱 8분만 집중하시면 주제 통합적 읽기부터 논증 요소까지 시험에 나오는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최재천, 김상욱, 신상규 이 세 사람의 글을 비교하는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되니까 집중하세요. 오늘 강의 순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주제 통합적 읽기가 왜 탐정놀이인지 설명하고, 둘째, 논증 요소 4가지를 확실히 구별하고, 셋째, 인공지능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접근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합니다. 파트 1. 주제 통합적 읽기는 탐정놀이예요. 학생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용어 보자마자 아, 또 암기해야 하는 거구나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많은 학생들이 여러 글을 읽고 내용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이건 쉽게 말하면 탐정놀이와 같아요. 하나의 사건, 즉 인공지능이라는 화제를 두고 서로 다른 3명의 목격자가 진술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격자는 인공지능을 걱정스럽게 보고, 두 번째 목격자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세 번째 목격자는 철학적으로 고민하죠. 탐정인 우리는 이 진술들을 비교해요. 어떤 진술이 더 설득력 있는지, 서로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나만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의 본질이에요. 자, 교과서에 나온 효과 6개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하세요. 다양한 관점 비교, 객관적 정보 획득, 추론력 향상, 지식 재구성 능력, 창의적 지식 생성, 독서량 증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과정이에요. 4단계로 진행되거든요. 첫째, 읽기 목적을 명확히 정해요. 둘째, 관련된 여러 글을 찾아요. 셋째, 비판적으로 비교하며 읽어요. 넷째, 나만의 견해로 재구성해요. 이 순서 바꿔서 묻는 문제 조심하세요. 파트 2. 논증 요소 1학기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1학기 때 논증 배웠던 거 기억나죠? 주장, 근거, 이유 구별하느라 고생했잖아요. 2학기에 다시 나온 이유가 있어요.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핵심 개념이거든요. 자, 이번엔 4가지로 늘어났어요. 주장, 근거, 이유, 그리고 반론에 대한 반박. 이 4개를 정확히 구별해야 해요. 주장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예요. 근거는 객관적 사실, 통계, 자료예요. 이유는 근거와 주장을 연결하는 논리적 설명이에요. 반박은 상대 의견에 대한 재반박이에요. 실제 예시로 설명할게요. 학교 급식을 개선해야 한다가 주장이면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30%가 근거고 영양 부족은 학업에 악영향을 준다가 이유예요. 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론하면 학생 건강이 최우선이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파트 3. 최재천 대담, 지능과 지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문 분석해볼게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의 대담이에요. 이분은 스티븐 핑커라는 유명 학자를 인용해요. 인공지능은 지능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대요. 여기서 시험 핵심 포인트가 나와요. 최재천 교수님은 지능과 지성을 구별해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지능은 뭘까요?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찾는 능력이에요. 계산기가 계산하는 것처럼요. 지성은 뭘까요?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고민하는 거죠. 인공지능은 명령은 완벽하게 수행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성은 없다는 거예요. 챗GPT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내가 왜 이런 답을 했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한 발짝 달아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인간은 계속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함축적 표현의 의미를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해두세요. 파트 4. 김상욱 설명문 뇌와 AI의 공통점을 찾아요. 두 번째 글은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이에요. 과학자답게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을 비교하는데 핵심 단어는 신경가소성이에요. 신경가소성이 뭔지 설명할게요.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는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었죠?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학습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으로 비유해 볼게요. 처음 게임할 때는 조작이 서툴잖아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요. 바로 신경 가소성 때문이에요. 인공지능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해요.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간 뇌의 시냅스 강도와 같은 역할을 해요. 반복 학습으로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점점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냅스는 인간 뇌, 가중치는 인공지능. 시냅스 강화는 인간 학습, 가중치 조절은 AI 학습. 이 대응 관계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도 주목하세요. 자문자답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해요. 이런 서술 기법도 문제로 나와요. 파트 5. 신상규 논설문 관계가 핵심이에요. 세 번째 글은 철학자 신상규 교수님이에요. 가장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인공지능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줄 수 있을까? 도덕적 지위가 뭔지 먼저 설명할게요. 쉽게 말해 존중받을 자격이에요. 강아지를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이유는 도덕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로봇은 어떨까요? 그래서 네 가지 입장이 제시돼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구분되는데 글쓴이는 리을의 입장을 지지해요. 의식이 없어도 도덕적 지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관계론적 접근이에요. 이게 정말 핵심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릴 때 키우던 인형이나 장난감, 버리기 아까웠던 경험 있죠? 그게 바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로봇 강아지가 고장나면 슬픈 것도 우리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로봇이 실제로 감정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로봇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전쟁터의 군사 로봇은 전우가 되고 요양원의 돌봄 로봇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파트 6. 색을 비교가 시험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색을 비교하는 문제는 거의 매번 출제돼요. 최재천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점을 강조하죠. 지성이라는 인간 고유 영역을 지켜야 한다고 봐요. 김상욱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요. 인간 뇌와 인공지능의 공통점을 설명하죠. 학습 원리가 비슷하다는 걸 보여줘요. 신상규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죠. 관계에 따라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세 관점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세요. 갈래도 구별해야 해요. 대담, 설명문, 논설문이죠. 특히 글의 성격 문제를 조심하세요. 대담은 대화를 통한 주장 전개, 설명문은 객관적 정보 전달, 논설문은 논리적 주장과 근거 제시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할게요.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첫째, 지능과 지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AI는 지능은 있지만 지성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신경 가소성과 가중치의 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인간의 학습과 AI의 학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셋째, 관계론적 접근의 의미를 알아야 해요. 속성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접근법도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를 먼저 찾으세요. 지능지성, 신경가소성, 관계론 같은 단어가 보이면 바로 해당 개념을 떠올리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시험은 결국 여러분이 봐야 해요. 하지만 이 영상으로 공부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신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험 목표 점수도 적어보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요. 더보기란 자료 꼭 다운받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성적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